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조용한 밤에 라디오처럼 여러분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은 걸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반응,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불안함,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키는 침묵 말입니다. 이지혜 씨,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남성 여러분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다들 그런 거 아니야? 하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요. 정말 나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80대 남성 중에는 아직도 20, 30대 못지않은 활력과 자신감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의 차이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넘기십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조금 안 오는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전처럼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정신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는 것조차 망설이고요. 그렇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서셨다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가족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제 앞에 앉는 순간 그분들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깊은 수치심, 좌절감,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선생님도 많이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바꾸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내셨고 은퇴 후에도 여러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묻고 계셨던 겁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분은 어떤 상태였나요? 수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고 늘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혈압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분 스스로는 여전히 나는 건강한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등산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니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는 건강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보셨고,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다 드셔보셨습니다. 홍삼, 각종 보양식, 해외에서 들여온 고가의 제품까지요, 수년 동안 수백만 원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운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섭취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거나 몸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 역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였던 건가요? 그 질문에는 정말 큰 절망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문제를 아래쪽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이 문제의 시작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라면 어디인가요?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지배하는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이라뇨.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그 집의 보일러실입니다. 하루 종일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보일러가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의 배관이 긴장하고 물의 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가장 멀리 있는 방, 즉 하체로 가는 물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단순히 한 부분의 고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질 때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심장은 쉴 틈이 없고 혈관은 수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곳으로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지난 몇 년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늘 바쁘고 늘 긴장하고 쉬는 법을 잊어버린 시간들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변화는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가 바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정말 다시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고 버티고 계셨던 분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그분의 이야기는 특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웃고 식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느껴져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강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것조차 마지막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많은 남성분들이 그래도 남잔데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그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말입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그런 걸 기대하는 제가 이상한 거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혼자서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여전히 약이라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혈압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필요할 때마다 처방받은 약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조금 더 잘 오는 날도 있었고 몸이 덜 불안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의 효과는 점점 약해졌고 복용량은 늘어났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 불안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주변에서 이제 약은 평생 친구야 같은 말을 들으면 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당신의 몸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약에만 답을 맡겨왔다는 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증상을 잠시 덮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그분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쉼을 잃어버린 몸이었습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었고 늘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 긴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사소한 생각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은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어요. 쉼을 잃어버린 몸이라는 표현이요.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밖에 나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감신경은 계속해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심장은 늘 바쁘고 혈관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을 먹어도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분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수많은 방법을 다 시도해 봤습니다. 이제 와서 쉬라고 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그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저도 그 질문을 대신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로.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궁금해지네요. 많은 분들이 간단한 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복잡한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싸고 어려워 보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아주 단순한 신호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단순함을 너무 오래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분에게 제안하신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그분께 저는 당장 무언가를 더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어떤 느낌인지, 손과 발은 어떤지, 숨은 깊은지 얕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었는지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자신의 몸을 그렇게 차분히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급하게 결론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 몸이 이렇게까지 긴장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이 이야기가 단순한 치료법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내 몸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었던 걸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몸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부하였습니다. 심장이 쉬지 못하고 있었고 신경은 늘 긴장 상태에 있었으며 몸 전체가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인데도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차된 상태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니요. 상상만 해도 엔진이 망가질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와 같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만듭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삶에서 이 엑셀러레이터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밟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쉬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회복과 재생을 담당합니다. 잠을 자게 하고 소화를 돕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남성의 활력 역시 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할 때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 상태일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끊임없는 경쟁, 책임감, 비교, 성과 압박, 그리고 쉬지 않고 울리는 알림들이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몸은 이 모든 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한데도 몸은 계속 전투 태세에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은 열을 식힐 틈이 없습니다. 혈관은 늘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혈액은 가장 중요한 곳, 즉 심장과
뇌 주변에 우선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쪽 하체와 말초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분의 상태와 딱 맞아 떨어지네요. 낮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밤이 되면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가요. 맞습니다. 밤은 교감신경이 잠시라도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낮 동안 너무 과도하게 사용된 상태라면 밤에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고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남성의 자신감이 유지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보충제를 먹어도 달라지지 않았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운동도 영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연료입니다.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장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엔진에 열을 식히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경우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약을 바꾸거나 치료를 추가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분께 당분간 새로운 것을 더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하지만 회복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옵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깊게. 그분께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손이요. 갑자기 손이라니 정말 의외의 질문이네요. 그분도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은 심장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손이 늘 차갑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뜨겁다면 그것은 심장과 자율신경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자신의 손을 한번 쳐다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연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압이나 마사지와는 다른 건가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에 이제 괜찮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분께 저는 아주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이해가 먼저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해 없이 하는 행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과열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모든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평온해지면 닫혀있던 문들은 스스로 열립니다. 이 문들 중 하나가 바로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문을 억지로 열려고만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억지로 여는 문은 금방 다시 닫힙니다. 하지만 안에서 잠금 장치를 푸는 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자율신경을 다루는 접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처음 며칠 동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 덜 시끄러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몸이 덜 시끄러워졌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네, 저는 그 표현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방향은 맞다는 것을요. 몸이 조용해진다는 것은 교감신경의 소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유지되면 부교감신경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은 아주 작은 변화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 작은 변화들이란 어떤 것들이었나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잠이었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요. 이런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저런 작은 신호부터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준비가 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과정을 통해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그 말 속에 아까 말씀하신 손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방법 소개가 아니라 몸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손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떻게 심장과 연결되는지를 더 깊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음에는 왜 많은 의사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단서를 어떻게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그 궁금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여러분께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방법을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비밀의 문을 열기 직전 단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지나쳤던 무언가를 이제 막 다시 바라보게 되는 순간처럼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오래도록 놓치고 있었던 단서는 무엇이었나요? 그 단서는 바로 연결입니다. 우리는 몸을 너무 오랫동안 나누어서 생각해 왔습니다. 심장은 심장, 머리는 머리, 그리고 문제는 늘 문제가 생긴 그 부위에만 있다고 믿어 왔죠. 하지만 실제로 몸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심장과 손, 그리고 자율신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과 심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직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손은 손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손바닥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 말단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들은 단순히 촉각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과 자율신경 상태를 반영하고 조절하는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손은 심장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창문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동안 우리는 그 창문을 거의 닫아두고 살았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창문을 닫아두면 집안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손의 감각을 무시한 채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는 심장의 긴장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왔습니다.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 땀, 미세한 떨림은 모두 심장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손이 늘 차갑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뜨겁다면 그것은 심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손바닥을 느껴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손을 쥐어보게 되네요. 그 반응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을 느끼는 순간 이미 자율신경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손바닥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장 사이의 신호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동양의학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많은 분들이 동양의학에 대해 반신반의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두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동양의학을 신비주의로 바라보는 시선에도 무조건적인 불신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양의학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몸을 관찰하며 축적된 경험의 기록입니다. 특히 자율신경과 감정 그리고 심장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통찰 중에서도 손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바닥을 단순한 말초가 아니라 심장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봅니다. 이 개념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손은 심장과 자율신경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동시에 그 상태를 다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뭔가를 복잡하게 고치는 게 아니라 켜고 끄는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치려고만 했습니다. 고장 났다고 생각했고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필요한 것은 고장이 아니라 과열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은 그 과열을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손바닥에는 심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 경로가 지나갑니다. 이 경로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를 거치지 않고도 심장에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느끼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긴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만지거나 손을 꼭 쥐었다가 풀기도 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만지다가 점점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장의 두근거림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방법이 단순히 특정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특정 기능을 되살린다기보다는 몸이 원래 알고 있던 리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설명할 때 늘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 역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현대의학은 매우 뛰어납니다. 생명을 구하고 급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미세하고 너무 일상적인 신호들은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밀려났습니다. 손의 감각, 숨의 깊이, 심장의 미묘한 긴장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병원에서는 늘 수치와 검사 결과만 보게 되잖아요. 손의 느낌을 물어보는 의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몸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검사 결과만큼이나 자신의 몸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경우도 손의 감각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 몸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가셨습니다. 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몸을 너무 몰아붙이기만 했지 믿어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손이라는 스위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가 중요한지,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의 자극이 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존중해 주는 것부터가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손바닥의 중심, 그 스위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정확한 자극을 통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손바닥 한가운데입니다. 손바닥 한가운데라면 누구나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멀리서 복잡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으니까요. 손을 가볍게 쥐어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 지점은 심장의 긴장과 자율신경의 균형과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위치라니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세게 누르십니다. 하지만 강한 자극은 오히려 몸을 다시 긴장시킵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정확한 자극인가요? 누를 때 아프다기보다는 시원하다, 묘하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약 10초면 됩니다. 짧지만 그 10초 동안 몸은 분명한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긴장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10초라는 시간이 계속 강조되네요. 왜 그렇게 짧은 시간이 중요한가요? 자율신경은 긴 설명보다 명확한 신호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짧고 정확한 자극은 과열된 시스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길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10초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해보고 싶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은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자극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핵심의 문턱까지 온 느낌이네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 방법을 더 차분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게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1번, 저녁 식사 후 1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1번입니다. 아침과 밤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며 교감신경이 쉽게 흥분하는 시간이라 이때 짧게 자극해주면 하루를 조금 더 차분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고, 밤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이며 특히 잠들기 전은 심장을 쉬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한 번 할 때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한 번에 10초씩 짧게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으로 누르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떼며 길게 내쉬되 숨을 내쉴 때 어깨와 가슴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네요. 그런데 혹시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자주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점이 바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 방법은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며 하루 종일 반복하거나 통증을 참아가며 세게 누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자극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회복되니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이걸로 약을 끊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방법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몸의 긴장을 풀고 회복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므로 변화가 느껴지더라도 약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잠이 편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이 3주 후에야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빠름과 느림은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다시 편안함을 기억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대화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몸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아직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서로 다른 두 분의 사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한 분은 끝까지 의심했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너무 조급했던 분입니다. 먼저 의심이 컸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5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진료실에서부터 이건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비싼 치료와 약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방법을 불안해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도는 해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큰 기대 없이 하루 3번만 정확히 지키셨고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서부터 잠이 깊어지고 이유 없이 올라가던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그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아졌다기보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몸이 조용해졌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방법의 핵심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비상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너무 조급했던 분의 경우는 어땠나요? 그분은 60대 초반이셨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강하게 누르셨고 며칠 만에 큰 변화를 기대하셨습니다. 오히려 손이 예민해지고 몸이 더 긴장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저는 즉시 멈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밀어붙이는 치료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자극을 줄이고 다시 하루 3번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한 뒤에는 달라졌나요? 네, 자극을 줄이고 호흡에 집중하자. 다시 몸이 편안해졌고 몇 주 뒤에는 처음보다 훨씬 안정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두 사례를 들으니 공통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심하든 조급하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빠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몸은 각자의 속도로 회복합니다. 그 속도를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치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불안 대신 신뢰를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뢰가 생긴 순간부터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방법도 알게 되었고, 실제 사례도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잘못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 걱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몸이 스스로 안정 상태를 기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럼 변화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을까요? 빠른 분들은 일주일 안에 수면이 편해졌다고 느끼고 대부분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몸의 리듬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혹시 이 방법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쉬셔야 합니다. 통증이나 불쾌감은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억지로 참아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이 기준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 대한 주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변화가 느껴질 때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이 방법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몸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만큼 몸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불안보다는 안심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심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 해오신 분들께는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대화는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며 그 시작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동안 말없이 견뎌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로요.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쉬지 못했을 뿐이고 이제 쉬는 법을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며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으시다면요. 자신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이제는 돌봄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순간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